내 엄마 문제로 우리 현우 회사 이름 더럽히지 마! 시어머니 전문정에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가 장례식장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편 이현우는 엄마 장례식 날 이혼 서류를 던졌죠. 서로에게 마지막 배려라면서요. 구청 공무원 출신 장모를 향한 재벌가의 멸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엄마 정혜순이 2천억 원짜리 스카이라인 센터 건물주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 회사가 74일째 월세를 밀리고 있다는 것도요. 이제 제가 그들의 투자 발표회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장례식장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에 흰 봉투를 쥐어주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 합의서였거든요. 보낸 사람은 제 남편 현우 씨였어요. 결혼한 지 5년 함께 산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서로에게 마지막 배려를. 마지막 배려라니요. 아내가 엄마 장례식을 치르는 날 이혼 서류를 보내는 게 배려라는 건가요? 사실 남편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전화로 이렇게 말했죠. 회사에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어서. 너도 이해하잖아. 지금 투자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은 리텔라스라는 물류 스타트업에서 CFO로 일하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가 시리즈 D 투자를 받는다고 난리였죠.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투자자 미팅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는 더 충격이었어요. 다은아, 내 엄마 문제로 우리 현우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마. 알았지? 엄마 문제요? 제 엄마가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건가요? 사실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전문정 씨는 사립미술관 관장님이셨거든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현우는 원래 더 좋은 집안 딸과 만날 수도 있었는데, 제 엄마는 구청 공무원 출신이셨어요. 퇴직 후에는 주택조합 컨설턴트로 일하셨고요. 시댁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서 엄마 휴대폰을 들었어요. 혹시 남은 음성 메시지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남기신 메시지가요. 다은아,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 계약과 증거로 말해. 알았지?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감정보다는 절차를, 말보다는 서류를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었죠.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차갑게 사시나 싶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다은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청암의 변호사 박서율입니다. 변호사요? 왜 갑자기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요? 고인이 되신 어머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서류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되시나요? 저는 얼떨결에 약속을 잡았어요. 한강로에 있는 스카이라인 센터 42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 서울에서 제일 비싼 오피스 빌딩 중 하나잖아요. 오후 2시, 저는 스카이라인 센터 로비에 서 있었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죠. 로비 한쪽에는 입주 회사들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27층부터 31층까지 남편 회사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리텔라스 본사라고 크게 써 있었죠. 아, 남편이 여기서 일했구나. 결혼하고 나서 회사 이전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였나 봐요.
42층 회의실은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박서율 변호사님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셨어요. 앉으세요. 오늘 드릴 말씀이 조금 많습니다. 변호사님은 봉투 3개를 꺼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여는데 엄마 글씨가 보였어요. 자필 편지였죠. 다은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엄마라면 울지 말라고 하셨을 테니까요. 엄마는 구청에서 재개발 일을 20년 넘게 봤어.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 땅 투기로 한탕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한다는 거. 대신 제대로 된 상업용 건물 하나에 집중하면 그게 진짜 안전한 자산이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가 상업용 건물이요? 두 번째 봉투에는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소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혜순, 제 엄마 이름이었어요. 건물 주소는요? 스카이라인 센터. 바로 이 건물이요. 이게 뭐죠? 어머님께서 이 건물 전체에 소유 주셨습니다. 생전에 신탁으로 관리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정다은 씨께 모든 권리가 넘어가도록 설정하셨고요. 세 번째 봉투에는 임대차 계약서 목록이 들어 있었어요. 27층부터 31층 리텔라스 본사, 29층 서버실, 월 임대료. 이 금액이 진짜예요? 건물 추정 시가가 약 2천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다은 씨. 2천억이요? 제가 2천억짜리 건물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 혹시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중요한 투자자 미팅 있어. 내가 장례식에서 회사 얘기 꺼내고 다닌다던데 그런 거 하지 마.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해. 회사 이미지요? 저는 천천히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지금 제가 자기 회사 건물주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변호사님이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 제목이 보였어요. 리텔라스 임대료 연체 내역 및 계약 위반 사항. 연체라고요? 연체라는 말에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리텔라스가 월세를 안 낸 지 74일째입니다. 2달 넘게요. 74일이요? 남편은 매일 투자 미팅 간다고 집에도 안 들어왔는데 정작 월세는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박서율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29층 서버실에서 무단으로 장비를 늘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산 장비 추가 설치 시 반드시 건물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전기 용량 때문입니다. 멋대로 서버를 늘리면 건물 전체 전력에 무리가 가거든요. 더 큰 문제는 변호사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어요.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했습니다. 서버가 물에 젖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요. 스프링클러요? 그건 화재 났을 때 쓰는 거잖아요. 화재 안전 설비를 마음대로 건드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 특약 조항을 보시죠. 변호사님이 계약서 8페이지를 펼쳤어요. 월세 2개월 초과 연체 시 건물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안전설비 임의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즉시 해지라고요? 그럼 남편 회사가 이 건물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다은 씨께서 결정하셔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밉다고 해도 회사 직원들은 죄가 없잖아요. 리텔라스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엄마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죠. 다은아,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 계약과 증거로 말해. 계약과 증거로 말하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스카이라인 센터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1층부터 천천히 둘러봤죠. 시설팀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은이라고 하는데요. 아, 새로 오신 분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건물 관리 상태를 좀 보고 싶어서요. 혹시 최근에 문제된 층이 있나요? 시설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9층이요. 저번 달에 전력 과부하 경고가 2번이나 떴어요. 그쪽 회사가 서버를 너무 많이 설치해서요. 스프링클러는요? 아, 그것도 문제예요. 몇 달 전에 차단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저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밸브를 잠가놨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접 잠갔다고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위험하죠. 화재 나면 큰일 나는 건데. 저희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쪽 재무 담당자분이 투자 받기 전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길래. 재무 담당자. 그게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저는 시설팀 사무실을 나와서 박서율 변호사님께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할게요.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요. 확실하신가요? 남편분 회사인데.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요. 이혼 서류는 이미 받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은아, 다음 주 수요일에 회사 큰 행사 있어. 시리즈 D 투자 확정됐다고 기자들 부르기로 했거든. 그날은 제발 연락하지 마. 다음 주 수요일이요? 저는 변호사님께 다시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계약 해지 통보를 언제 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날짜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요. 그날로 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특별한 이유라도? 네. 그날 남편 회사가 기자간담회를 한대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님이 잠깐 침묵하시더니 낮게 웃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층 회의실로 집행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변호사님은 절차를 완벽하게 설계했죠. 1차 시정 요구 공문 발송, 2차 계약 해지 예고 통지, 3차 강제 집행, 모든 게 법대로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였어요. 그 사이 남편한테서는 계속 문자가 왔어요. 투자 확정됐어. 이제 우리 회사 기업 가치 5천억이야. 다음 주면 언론에 다 나가. 나 좀 떴다 이거지? 근데 너 요즘 뭐해? 집에 짐 정리는 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은아, 집에 있는 가구들 이번 주 안에 다 빼. 알았지? 우리 현옷에 출발하는데 내가 방해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차피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저는 박서율 변호사님, 집행관, 그리고 시설팀장님과 함께 스카이라인 센터 30층으로 올라갔어요. 유리 회의실 안에서는 남편과 회사 임원들이 웃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벌써 와 있더라고요.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저분이 누구예요? 서미래 씨입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를 주도한 패밀리 오피스 2세예요. 패밀리 오피스라면 재벌 2세라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죠. 다은아, 너 여기 왜 와? 저는 천천히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하러 왔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다은아, 무슨 소리야? 여긴 우리 회사 중요한 행사 중이야. 박서율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법무법인 청암의 박서율 변호사입니다. 리텔라스와 스카이라인 센터 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계약 해지요? 건물주도 아닌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등기부등본이 맨 위에 있었죠.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소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혜순, 이게 뭐야? 신탁 종료 후 수익자는 정다은 씨입니다. 즉, 지금 이 건물 주인은 당신 앞에 서 있는 분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서미래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분이 스카이라인 센터 오너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 장모님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고?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변호사님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임대차 계약서 제8조. 월세 2개월 초과 연체 시 즉시 해지 가능. 현재 리텔라스는 74일째 월세를 연체 중입니다. 남편이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건 투자 라운드가 마무리되면 바로 낼 거였어요. 일시적인 자금 문제일 뿐이에요. 제11조 소방 안전 설비 임해 변경 금지. 29층 서버실의 스프링클러를 무단으로 차단하셨죠? 그건 서버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서버가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다은아,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여기 직원이 100명이 넘어. 그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고?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죠. 월세 밀리고 안전설비 차단하고 무단으로 장비 늘릴 때요. 시설팀장님이 증거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29층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 있고 허가받지 않은 서버 렉이 12개나 추가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잠깐 사진 찍지 마세요. 이건 오해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집행관이 공식 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거든요.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27층부터 31층까지 출입 카드는 즉시 중지됩니다. 29층 서버실은 안전 점검을 위해 전력이 단계적으로 차단됩니다. 48시간 이내에 모든 물품을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삐익. 건물 전체에 비상경보음이 울렸어요. 서버 알람이었죠. 회사 직원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어요. 대표님, 서버실 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데이터 백업이 안 돼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당장 전력 복구 안 돼요? 시설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최소 24시간 걸립니다. 그때 홍보팀 직원이 휴대폰을 보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대표님, 지금 속보 뜨고 있어요. 리텔라스 본사 건물에서 쫓겨나. 안전 위반 의혹. 서미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투자는 보류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 없네요. 서미래 씨,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 아닌가요? 월세도 못 내는 회사에 투자할 순 없죠. 서미래 씨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다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거요? 그래. 이혼 서류? 그거 찢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 서류는 제가 도장 찍고 싶을 때 찍을 거예요. 당신이 정할 때가 아니라요. 다은아,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전문정 씨가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다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현우가 얼마나 이 회사 위에서 고생했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죠? 집에 있는 짐 다 빼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미안해. 응?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계약은 다른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수백 명이 일자리 잃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 생각은 안 해? 저는 시어머니 손을 천천히 뿌리쳤어요. 계약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돈만 생각한 건 누구예요? 그래도 스프링클러 차단한 건물에서 화재 나면 그 수백 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정다은 씨, 남편 회사를 내쫓은 이유가 뭡니까? 복수인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 명의 기자를 똑바로 봤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계약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은 안전하게 관리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미안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님께 전화했죠. 변호사님,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요? 네. 엄마가 원하셨던 거요.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을 정리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죠. 엄마가 구청에서 일하실 때 쓰시던 업무 수첩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8년 3월. 재개발 구역 화재. 사망자 3명. 원인 불법 증축으로 인한 소방시설 부족. 다음 페이지도 넘겼어요. 2003년 7월. 고시원 화재. 사망자 11명. 원인 스프링클러 미작동. 2015년 9월. 원룸 화재. 사망자 5명. 원인 비상구 폐쇄. 수첩 곳곳에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할까? 돈이 급하면 제일 먼저 안전부터 포기한다. 이익을 위해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잡는 건 범죄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건물을 가지게 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수익보다 안전이 먼저다. 그 순간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안전에 집착하셨는지, 왜 계약서에 그런 조항들을 넣으셨는지. 엄마는 20년 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봐오셨던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펑펑 울었죠.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서율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엄마가 남기신 다른 서류는 없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봉투를 꺼냈어요. 해순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건물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류를 읽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청소년 데이터 교육 지원, 고시원 화재 안전 개선,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 엄마가 평생 안타까워하셨던 것들이었어요.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다은 씨가 오너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주일 후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스카이라인 센터 오너 정다은, 해순재단 설립, 건물 수익으로 안전과 교육 지원.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역시 복수보다는 베풀미지. 이게 진짜 부자의 자세다. 엄마의 뜻을 이어받은 딸.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편 회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리텔라스는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결국 문을 닫았어요. 죄책감이 들었죠. 그때 시설팀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리텔라스 직원들이 찾아왔는데요. 저를 만나러요? 네.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1층 로비에 가니까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한 분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리텔라스 개발팀이었습니다. 찾아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회사가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말 못했거든요. 다른 직원이 말을 이었어요. 월급이 밀리고 투자 유치한다고 야근만 시키고. 근데 정작 월세는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대표님 덕분에 벗어난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게 됐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이거. 한 직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전 이사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남편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펼쳤죠. 다은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엄마 장례식 치를 때 나는 투자 미팅 간다고 거짓말했어. 사실 그날 서미래 씨랑 골프 약속이 있었거든. 투자 받으려고 비위 맞추느라 정신없었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었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못 갔어. 회사 살리겠다고 안전도 무시하고 직원들도 속였어. 나는 사업가 흉내만 낸 거였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다시 시작할 순 없겠지.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고 고마웠어. 편지를 읽고 나니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웠죠. 한 달 후, 저는 스카이라인 센터 1층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증거. 엄마의 업무 수첩, 현장 사진들, 그리고 메모들을 전시했죠. 전시 마지막에는 엄마가 남기신 문장이 걸려 있었어요. 따뜻함은 마음에서, 정의는 절차에서 나온다. 전시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자들도 왔고 재단 후원자들도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다은아, 어머님,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내 엄마 장례식 날 그렇게 대했는데.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엄마거든. 내 자식 생각에 눈이 멀었던 거야.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랐어.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재단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내가 미술관 하면서 모금 행사 많이 해봤거든. 정말요? 응. 속죄하고 싶어. 늦었지만. 그날 저녁 재단 첫 후원자 설명회가 열렸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섰죠. 긴장됐지만 엄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녕하세요. 해순재단 정다은입니다. 프로젝터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계약을 읽는 법 마이너스 안전이 먼저입니다. 엄마는 평생 사람들이 안전을 무시하다가 목숨을 잃는 걸 봐왔어요. 그래서 절차와 계약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이 재단은 엄마의 그 마음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 이익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영정 앞에 앉았죠. 엄마, 나 해냈어. 당신 방식대로. 울음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이제 시작이지만 계속할게. 영정 속 엄마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엄마가 웃고 계시다는 걸. 창밖으로 스카이라인 센터 불빛이 보였어요. 이제 그 건물은 더 이상 투자와 이익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곳, 엄마가 꿈꾸던 곳, 그리고 제가 지켜갈 곳.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슬픔의 끝에서 자기 문장을 찾은 얼굴로.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